요즘에 상담하다 보면은 비오틴을 고용량으로 꼭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에 좋고 손발톱에 좋고 모발에 좋고 뭐 콜라겐 먹을 때 비오틴이 없으면 흡수가 안 된다고 하고 이건 팩트가 아닌데요. 그런데 비오틴이 대단히 안전함에도 드시면 안 되는 분이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은 비오틴을 드시지 말고 끊어야 됩니다. 비오틴을 섭취하면 안 되는 분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섭취하면 안 되는 시점도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오틴은 대단히 안전한 비타민 B 중에서 하나이죠. 그런데 왜 어떤 분이 드시면 안 되나? 바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시는 분들과 심근경색 또는 심장 관련된 피검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섭취를 당장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타민 D 검사하거나 전립선 검사하시는 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비오틴의 일반적인 체내 역할부터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비오틴은 일반적으로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대사시키는 조효소로 활용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케라틴, 우리 몸에 딱딱한 이런 손발톱이나 모발을 만드는 그 케라틴을 합성할 때 필요한 조효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비타민 B군들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발 건강이나 이런 탈모에 좋은, 그리고 피부 건강에 좋은 이런 데에도 비오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케라틴이나 조직을 만들 때 필요한 게 비오틴이라서. 그리고 비오틴의 일반적인 권장 섭취량은 한 3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탈모나 이런 피부의 결핍증에 좀 활용할 때 고용량을 쓰거든요. 그거의 한 30배 정도인 1000 마이크로그램, 그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많게는 5000에서 더 많게는 10,000까지, 그러니까 미리그램으로 환산하면은 5000이 5mg, 10,000 마이크로그램이 10mg이거든요. 아무튼 이 정도로 되게 권장 섭취량보다 많이 메가도스를 하시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저용량, 적정량이 뭐 30에서 한 100 정도 섭취하는 건 문제가 전혀 없지만 1000에서 이게 10,000까지 이렇게 고용량을 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갑상선 검사를 받는 분에 한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에 그 FDA에서 이런 비오틴 고용량 섭취 시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알려진 건데, 갑상선 수치가 되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오틴을 고용량으로 먹으면 일반적으로 300에서 한 1000 정도, 많게는 5000에서 10,000 정도 섭취했을 때 보고가 됐는데, 그 이유는 이 비오틴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혈액 검사를 할 때 그 단백질 반응으로 검사 수치를 측정하는데 검사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비오틴이 그 해당 단백질과 결합해서 수치가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오거나 이런 교란을 유발하는데, 흔하게 말하는 갑상선 검사할 때 TSH는 낮게 나오고 T3랑 T4는 높게 나오는 결과값이 비오틴을 고용량 섭취할 때 간혹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죠? 갑상선 항진증의 검사 결과거든요. 그래서 나는 갑상선 기능 항진이 아닌데 항진증으로 오진단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고된 그 자료를 보면은 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고 되게 저명한 학술지에 보고가 됐는데, 독일 대학병원에서 6명의 아이들 대상으로 생후 한 달부터 9살까지 그 아이들이 있는데, 유전적으로 대사질환이 있어서 비오틴을 2000에서 10,000 정도를 아이들에게 투여를 하면서 치료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TSH 수치가 낮게 나오고 T3, T4가 정상보다 3, 4배 이상 높게 나오는 결과값이 나와서 찾아보니까 비오틴으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판단이 됐고, 비오틴을 끊었더니 7일 만에 이 호르몬 수치가 다 정상으로 나왔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 수치라는 게 실제로 갑상선 수치가 높은 게 아니고 혈액 검사 결과가 그냥 높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한 뭐 빈맥이나 막 얼굴이 빨개지거나 열나거나 손이 막 저리거나 두통 생기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수치만 높게 나온 거라고 합니다. 해당 보고 자료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는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 하고 찾아봤다고 하는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만약에 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신경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정맥이 있거나 이런 분들, 손이 막 저리거나 홍조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레이브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오판도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첨부했더라고요. 그렇게 할 정도로 이런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할 때는 비오틴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FDA 자료에서는 최근에 이런 비오틴 수치랑 갑상선 수치를 교란되지 않게 식별할 수 있는 또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보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비오틴은 이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좀 끊는 게 좋겠다. 비오틴의 방광기는 한 8시간 정도이고 다 수용성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통은 비오틴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한 전날이나 넉넉 잡고 한 2, 3일 전에 미리 끊어주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고요. 국내에서 이런 케이스가 보고된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를 해서 다 걸러내겠죠. 아무튼 그렇다면 고약사 네가 추천했던 뭐 비맥땡이나 뭐 임팩 이런데 피로회복제에 들어가 있는 비오틴 어떡하냐 이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양은 소량입니다. 100 전후. 그런데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컨트리 라이땡의 맥시 헤어라는 그 제품을 안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비오틴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모발 쪽이나 비오틴 고용량 제품들을 섭취할 때는 주의해야 된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북미 쪽에서 캐나다랑 유럽이랑 뭐 미국에서 한 10건 내외 정도의 그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보고된 건 아니지만 주의하자.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오틴을 고용량 섭취하시는 분들이 끊어야 될 분들은 바로 심근경색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심혈관 검사를 할 때 마찬가지로 수치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심근에 있는 그 단백질 검사 있죠. 트로포닌이라는 그 단백질 검사를 할 때 이 단백질이 혈액 내에서 검출된다는 거는 심장의 근육이 손상됐을 때 나오는 지표이거든요. 그게 이 비오틴을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수치가 낮게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이 있어서 수치가 높은 상태인데 비오틴을 고용량을 먹으면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은 비오틴을 너무 고용량 섭취하는 것을 지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2019년 11월에 FDA에서 경고를 했거든요. 이게 비오틴을 고용량 먹게 돼서 실제로 밝혀진 바로는 한 명이 사망한 케이스가 있다. 심근경색을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아서 그런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주의를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일부 기기들에서는 이런 간섭들을 감안해서 분석하는 기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전립선 검사할 때 특정 호르몬 검사할 때 오판독을 유도한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타민 D 혈중 수치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요거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비오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일부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치는 마시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신 다음에 내가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할 때는 비오틴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인식을 하시고 심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심근경색이 있으신 분들은 비오틴 용량을 좀 조절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권고나 가이드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 뿐이고 한국 내에서 임상자료나 논문 데이터를 찾아봤을 때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권고나 지침 같은 게 없더라고요. 알아둬서 손해볼 건 없겠죠.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은 비오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